국민의힘으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역대급이었지.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의 성정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사실은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달리 보면 같은 당내에서는 선을 넘어버린 표현이 나와버린 거죠. 나경원 청탁 의혹 폭로. 언론이 쓰기에는 정말 달달한 달콤한. 지금 한 20브릭스짜리가 나온 거야. 달달하지 못해서 아주 쓱. 당뇨 걸리겠어. 당뇨 걸리겠어. 뭐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거죠. 나 제가 의원님께서 할게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초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정확히 발음 안 할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가는 개새끼가 돌았냐? 엄청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 자백 토론. 네. 그리고 한동훈은 되게 한 방 먹였다는 듯 굉장히 묘한 표정을 졌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나중에 뭐 페이스북까지 딱 하면 나경원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 하지만 난 거절했습니다. 핵심은 나경원은 그 나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죠. 내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또 혀를 길게 뽑습니다. 의미 없고요. 자백대입니다. 자백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오히려 있어. 윤석열의 기저효과라고 워낙 못하니까 웬만큼 못하는 거는 욕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쟤네들 마찬가지예요. 워낙 저질들이니까. 우습죠. 아, 쟤들 원래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고 범죄 사실이 드러났잖아. 그러면 웃고 즐기는 것 플러스 분노를 해야지. 쟤네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랬다고? 요 생각 들잖아요. 그 유명한 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했던 바로 그 사건. 저 유명한 사진 하나 나왔었잖아요. 저거 저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법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사건. 그때 저 당시 원내대표였죠. 빠루 들고 있던 사건. 그래서 별명이 나빠루가. 자, 나경원의 반격입니다.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입니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답이요. 공감합니다. 네. 아, 사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어. 근데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한동훈이를 올리죠. 그때 경악했다네 원래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올라갈 급이 짬밥이 아니니까.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일개 검사장 정도 수준이 내예요. 보통 법무부 장관 그러면요 60대 정도 되는 법을 많이 하는 사실상 원로에 가까운 사람.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을 많이 하는 원로에 가까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통상적인 거고요. 뭐 검찰 출신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에 뭐 판사 출신을 옮기거나 뭐 법학자이거나 이런 사람들 올리는 게 상례인데 갓 50 정도밖에 안 된 한동훈이라고 하는 윤석열 따까리를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자리를 한동훈이를 앉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정권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온갖 대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또 지휘하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가 돼갖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영장 기각됐을 때 사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한동훈이 사퇴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막 수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구속할 거리 하나 못 찾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검찰의 전사적인 운명을 걸고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제1당의 대표를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그럼 통상적이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사퇴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맞죠. 네. 책임지는 정치죠 그런 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아무리 파도 안 나와도 계속 파라고 계속 그대로 놓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총선에 쓸만한 인물이 없네. 김기현이를 어떻게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김기현이로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검찰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뭔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일단 나경원 출마를 막고 김기현이 등을 안 빼고, 쳤는데 예.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를 하다 보니 중진들이 뭔가 안 물러나주고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압박을 주다가 당대표 너 당대표 할래 국회의원 더 할래 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택하게 만들었다가 김기현이를 사퇴시켜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꽂은 게 또 한동훈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허수아비를 다 꽂아놨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한동훈이가 선거운동 할 때마다 무슨 뭐 2조 심판하고 막 누워서 셀카 찍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졌어. 생닭 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수백 조를 써가면 내가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이 새끼는 108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한동훈이는 어차피 윤석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한 거고 나는 열심히 했다 사실 이 두 개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책임론을 서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한동훈 장관님 제가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문자를 보냈는데 씹었다고 요걸 또 터뜨려가지고 아우 등신들 정말 이게 정당이야?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 팀을 수면 위로 올려놨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또 수사의 위험한 이 발언을 계속 하는 걸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도 되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 국진당은 스스로 자멸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 청탁을 한 거는 아주 위법적인 행위고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나 했는데 이런 작태를 보인 것 저는 이거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 꼭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진짜 한동훈 후보가 정말 얍삽한 사람이라는 게 본인이 청탁을 받았어. 거절했잖아. 난 죄가 없어. 그걸 또 좋다고 야 청문회에서 터트린 그 인격이 정말 진짜 이거 진짜 뭐라 뭐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한동훈의 불법성도 있어요. 뭐냐면은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때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죠. 공개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죠. 바로. 그 윤석열의 죄는 김건희는 디올백으로 처벌을 못해도 윤석열이 죄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렇죠. 받았다는 걸 인지한 순간 신고를 해야 되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는 선거 이기려고 터뜨린 건데 다 불법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팀, 뭐 저 청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사건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뭐 패스트 트랙을 막으려고 국민의힘 다수가 기소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이 발언이 굉장히 한동훈 캠프의 악재입니다. 그 국민의힘 당직자나 의원들은 엄청 열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래도 그때 소수 야당으로 뭐 막으려고 하다가 기소된 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토론회 때 조롱한 거잖아요. 한 20명 정도 연루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못된 거지만 당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롱하다 보니까 야 여당 대표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저렇게 해도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응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윤석열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됐다는 뜻이죠. 윤심을 한껏 실어가지고 부인이 텔레그램 문자까지 갔는데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 윤석열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동그라미 4개 들고 있던 수사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의 그 민심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안 받긴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탄핵을 선동하잖아요. 탄핵하실 겁니까? 탄핵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탄핵 감인지 아닌지 보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채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임기가 거의 반쯤 지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견디시겠습니까? 그 저는 이상하게 내 촉은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내년 4월쯤이면 내년 4월쯤이면 그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못 견딘다. 내년 4월쯤이면 정치 일정을 보면 그냥 무슨 뭐 이렇게 하늘에 계시를 받은 소리가 아니라 대충 계산을 해보면 4월까지밖에 못 버티지 않을까. 그러면 3년 정도 채우는 비슷한 느낌? 여기까지. 자, 난리가 난 게 지금 수사 받아라 그러고 있고 홍준표는 능지처참이에요. 능지처참이 뭔지 알죠?
참. 네. 그 죽어 있는 사체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렇게 뼈를 바르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개념이지. 대역죄랍니다. 대역죄. 사지를 찢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뭐 잔인한 게 이제 그 거열형 사지를 저 말이나 소에다 묵어가지고 내 방향으로 가는. 싫어요. 진짜. 아이고 참 진짜. 그러니까 홍준표 자체는 일단 한동훈이가 너무 싫은 거고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이는 그러니까 홍준표를 막 건드린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심기를 건드린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한참 까마득한 그렇죠. 후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정치권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나이 차이로 보면 한참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양반이 이무롭게 대해도 나는 좀 뭐랄까 좀 불편해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좀 너무 이렇게 거리감을 두면 싫어할까봐 약간 좀 재롱도 피우고 그래요. 한참 선배예요. 10년 차이는 안 나는데 한참 선배라고. 일단 내가 초등학교일 때 대학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같으면 한 7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대략 그렇단 말이에요. 이 나이라는 게. 근데 홍준표는 지금 70에 가까워진 나이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50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20년 못 된 정도의 차이의 나이예요. 그리고 홍준표하고 윤석열은 한 5, 6살 차이 나는 나이예요. 근데 이 홍준표는 윤석열 앞에 가면 고개를 폴더 인사하잖아요. 네, 홍폴더. 검사 후배인데도 네. 불구하고 일단 인간에 대한 품위가 없잖아. 대통령이고 누구고 악수할 때는 한 손으로 하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홍준표는 검사장을 달고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반 검사 뭐 부장 좀 달고 그냥 나온 사람이거든요. 한동훈 같은 애들이 거들먹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일단은 그들의 내막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황태자는 홍준표란 말이 있죠. 저번에 왜 한동훈이하고 밥 안 먹고 홍준표 홍준표랑 부르다가 총선 만찬을 대표하고 나서 했다고 만찬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 대신에 막아준답시고 저러는 거죠. 배신자 프레임을 홍준표가 더 많이 걸고 있죠 지금. 이 전당대회보다. 야, 근데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인물이 없네요.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특검법에 한동훈 대검팀 운영 의혹 추가했답니다. 잘한데 이거 이제 조만간 이게 다 쫙 펼쳐지겠죠. 한동훈이도 자기 한동훈 특검을 의식해서 당대표 나왔다는 소리 받아. 그렇죠. 개인이 받는 것보다 당대표를 받는 게 홀랐다. 저것도 아마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대표인데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 재미있을 거예요. 윤석열인 과연 거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는 그건 거부한다고 봐. 근데 그렇죠. 공소 취소 청탁은 뭐 더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둘이 얘기하고 다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되도록한 제의격거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찬성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해봅니다. 그러겠네.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예. 분들은 좀 고민이 깊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계속 즉각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왜 자폭이 되냐면 저것이 그냥 우리 세간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건 불법이 나오면 무조건 고소 고발이에요. 네. 지금은 시대가.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들 입장에서 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거 봐주자 할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 나왔어? 바로 고소 고발해. 골치 아파 저쪽에서도 지금. 저 새끼 입 때문에 내가 고발당하게 생겼거든. 그런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가 되는 거야죠. 능지처참이요. 팔다리,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아, 목을 베는 무서워. 거예요. 이 굉장히 이게 극한형이네요. 홍준표 이게. 막말이네 그럼. 이거는 이게 이게 막말이네. 최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형이래요. 팔다리. 무서운 말인데. 자, 공멸, 자멸, 자폭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상 한번 할까요? 한동훈이가 당선된다고 칩시다. 이제 뭐 깜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전당대회가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당선된다고 칩시다. 누가 될지 모른다고 서로 선동을 하겠지만 그러면 일단 윤석열이 화해 제스처를 보낼 거예요. 국민의힘 일로 와, 당대표 한잔해.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난도 보내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칼자루가 한동훈한테 가거든요. 그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사단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의 지지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백석 밑이라도 윤석열 지지율이 최소한 60%좀 나오는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들이 빨 수밖에 없는 상황.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잘해. 뭘 개혁해가지고 의료 개혁했어. 그런 상황이라면 민주당도 탄핵 이야기 못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개차반이야. 지하실에 내려가 있어. 지지율이. 그 상황에서 총선을 일단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패를 이끌었던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는 상황.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인생 최악의 리스크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는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하면서. 눈을 안 마주치겠죠. 근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푼다고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커져요. 특히 누나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을 팼던 댓글 부대와 김건희에 있는 측근들과 한동훈의 측근들과 댓글 부대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정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면 우리가 지금도 똥파를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감정을 깊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꼭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까지 갈 거예요. 그 한동훈 자체가 이런 측면이 있겠죠. 지금 당장은 뭔가 액션을 안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민주당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뭐 당장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면 최혜병 특검 재결 한다는 거잖아요. 시점 잡아가지고 관련해서 김건희 종합특검 대기 중입니다. 그 지금 우원식 의장이 하지 말자고 했던 미루자고 했던 방송 3법 이런 것도 준비돼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는 못해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내후년이긴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와요. 지방선거도 지금 5월 달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5월 초? 5월 초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지금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분위기 띄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론 자체가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욕을 하겠어요? 윤석열을 욕을 하겠어요? 그 과정에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뭔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또 뭔가가 터져요. 그때 김건희가 한동훈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쳐버리려고 했다더라 같은 소리가 또 떠요.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면 이 잠재된 위험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금방 얘들은 깨진다.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랑 윤석열은 어찌 보면 공범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쉽게 윤석열을 배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가 까이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공격하면 결국 지도 까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경원이 청탁 폭탄 발언하는 거 보면서 너는 나한테 청탁했지. 나는 근데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나온 거는 정말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면 저는 당대표가 되면 충분히 윤석열 등에 칼 꽂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소 취소 청탁을 얘기한 게 의도적이라고 봐요. 대통령실에 의도적이. 내가 다 깔 수 있다. 한동훈의 의도적이다. 그럼요. 내가 더 이상 건드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다 진짜 자폭하겠다. 그래서 던진 거라고 봐요, 저는. 많이 늘었어. 그렇게 용감한가? 지금 막 일심에 막 지금 죽겠잖아. 막 배신자. 솔직히 그리고 당대표는요. 의원 30-40명이 맨날 물러가라 연판장 돌리잖아요. 한 달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 국가 수반하고 달라요. 이 당대표는 계속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당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적인 게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왜 한동훈이가 김건희가 뭐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씹었다라는 거를 갖다가 윤석열이 그걸 갖다 캡처를 했는지 해가지고 주위 의원들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이 새끼가 내 와이프의 문자를 씹었다. 이 정도의 윤석열이면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한 직장에서 몸담았고 아꼈던 동생인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용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와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확실히 건넜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서 그 말까지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했다는 말. 그런 샤케를 어떻게 믿냐? 저는 지난번에 송경호 좌천시키는 거 보고 사실 약간 놀랐거든요. 아마도 뭔가 양곡법이라든지 한우지원법 같은 거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협박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어올 수가 있죠. 국민연금 개혁 그거 틀었잖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일부와 조중동도 뭐 하나 터지기 바라는 거예요. 확 버려버리게. 지금 그 정도까지 와 있다고요. 지들이 좀 터뜨려주면 안 확 되나요? 버려버리게. 그리고 저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무능한 건 두 번째고 김건희가 저질이 해놓은 거 공포스러울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대변인도 아무것도 아닌 권성동이가 나선 이유가 뭐겠어요. 용산 오더 받은 거 아니에요. 권성동이 어제 나와 김기현 변호사 깠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협잡이라고. 그거는 지금 몰릴 대로 몰려 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은 아마 좀 민주당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용산에서 자기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 한 막연한 쉴드를 못 쳐요. 왜? 내막을 알아야 쉴드 칠 거 아니야. 가끔씩 대선 캠프 같은데 그런 난맥이 보인 때가 있잖아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막상 후보밖에 모르는 이야기 있잖아요. 후보 쪽에서 빨리 오다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왕좌왕 오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어제 권성동이가 나선 거는 내가 나서야겠군 이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막으시오.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 말처럼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로 막으시오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뭔가 민주당이 주도해갖고 그러한 뉴스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엄청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 연관도 없었잖아요. 그런 의혹을 너무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약발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자폭 자멸 국힘 이 문제에 하나만 짧게 추가를 하면 민주당은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도 말이 쉽지 당선돼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피 말리는 건데 우리도 기분이 썩 좋지만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김주호가 떨어졌잖아.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기분 좋은 일이야?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이 사람 떨어지는데? 이 사람 눈에 밟히는데? 그렇지만 국민의힘하고는 다른 느낌이잖아. 그렇죠. 축제 분위기죠.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 첫 그 방송 토론했잖아요. 3명. 사실 그건 볼 게 없었는데 내용이 볼 게 없다가 아니라 내용은 진짜 볼만합니다. 사실 김두관 의원도 뭐 초반에 이게 출마 선언을 할 때 좀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욕 좀 먹었는데 실제로 그런 토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종부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민주당에 나아갈 방향. 그렇죠. 근데 그런 토론을 해야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수권 정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논란을 되게 보면 웃긴 게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만의 아젠다가 있기는 해요.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 그 아젠다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렵게 이긴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뭐 종부세를 좀 이렇게 좀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좁혀가는 의미는 그런 측면이 있어. 확실한 집권? 내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실용주의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도까지 종부세를 지금 다시 뭐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옛날 생각만으로 막 비판하고 이러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렇고 이제 그런 토론이 있고 최고위원 선거는 그런 건데 자 지금 이미 경선은 시작됐어요. 네. 뭐냐? 제주도부터 시작했죠.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당대표 후보자 토론인데 최고위원 토론이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7월 그건 25일 날. 좀 불만이에요. 네. 최고위원 토론회도 지난번에도 한 번뿐이 안 했거든요. 좀 두세 번이라도 했으면 어떨까. 좀 그러니까 지금 아쉽더라고요. 최고위원 뽑고 또 당대표 뽑고 하는 것만 시작된 게 아니라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때 발표되는 거고 한꺼번에. 자, 지금 이 합동연설 일정이 나오죠, 좀 쭉. 여러분들 지역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0일 날은 토요일 제주, 인천, 강원. 제주, 인천. 읽어봐요. 7월 21일 일요일은 강원, 대구, 경북. 7월 27일 토요일은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울산, 부산, 경남. 7월 28일은 충남, 충북. 8월 3일 토요일은 전북. 8월 4일 일요일은 광주, 전남. 8월 10일 토요일 경기. 8월 11일 일요일 대전, 세종. 8월 17일 토요일 서울. 장충체육관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마지막은 아직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서. 올림픽 경기장. 장충체육관도 괜찮지. 다음에 민주당 최고위원 봉경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은 선호 투표라며. 이게 있어. 이번에 들어보니까 최첨단으로 하는 거더만요. 투표를.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을 찍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순서를 찍는 거야. 점수 매기기 좋지. 그걸 합산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 방식인 거예요. 아, 후보들은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더 복잡해졌는데 깔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좋아해. 네. 누굴 찍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 종합 1위가 당선되는 거죠. 이제 또 어르신들도 이제 머리 아프게 생겼네. 이거 투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윤석열이는 그 검사 나부랭이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윤석열이 없을 때부터 쓰레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아사리판 난 것 같고요. 민주당 아무리 악마화 시켜도 그건 기성 언론의 시각일 뿐이잖아요. 민주당 열심히 하잖아요. 국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 시켰지만 실제로 그 뭐 돈 받았다는 증거 하나 못 찾을 정도로 청렴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은 또 그건 맞습니다. 이 일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악마화를 벗겨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권 잡아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많이 다른 진짜 개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 좀 최고위원 후보님들에 대해서 잠깐 한 30초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컷오프 되면서 최고위원 후보님들 당선되신 분들하고 대부분 통화도 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이게 선거 방법이 바뀌면서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님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이제 선거 막바지에 다다를 듯한 그런 어떤 압박감과 고통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지자들 간에 조금 마타도도 하고 네거티브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8분의 그 민주 지도자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민주당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거나 SNS에서 어떤 소통할 일이 있으면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하게 그런 갈라치기 세력은 디폴트 값이야. 아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거는 후보의 멘탈을 깨트리기 위한 후보만 관심 갖는 그런 이슈다. 있고 지지해 주시는 사람을 생각해서 선거운동을 하셔라. 그렇게 제가 좀 위로를 드렸어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국민의힘이 저 아사리판 났잖아요. 이쪽에는 저쪽 세력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정답 있잖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흑당물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쨌건 이번에 저 도입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이제 이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어쨌건 민주당 잘합니다. 국민의힘보다는 100배 잘합니다. 그 민주당을 믿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축제 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은 8월 18일 날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 득표율을 예상을 합니다. 88.8%를 받을 거라고. 빨빨빨빨. 좋네요.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